그 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속고 있는 낙랑군의 복리라는 겁니다. 복리. 이게 우리가 뭐냐면 외국에서도 많이 쓰는데 편지나 이런 걸 보낼 때 이 끈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그 진흙을 하고서 이 진흙 입자거든. 한 다음에 거기다 도장을 이렇게 꾹 찍어요. 만약에 풀르게 되면 그게 뽀개지겠죠? 예, 그걸 봉리, 그러니까 봉인을 하는데 뭘 사용했느냐? 진흙을 사용했다. 야마다 요시오라는 사람이 이 봉리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아주 유명한 도굴꾼이 있어요. 야마다 신지로라는 놈이. 그 놈이 낙랑태수장이라는 봉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래갖고 그 발굴 지역을 발굴했어요. 학자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거짓말이죠. 지가 만들어서 판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마에 샀느냐? 총독부 박물관에서 150원을 주고 산 거예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최남선이 만주에 있는 그 건국대학에 교수로 갔을 때 봉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원이에요. 100원. 그러면은 쌀 거의 한 100가마? 하여튼 엄청난 돈입니다. 150원을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평양법원 검사장인 새끼구찌가 토성리 부근의 촌부로부터 조선우이라는 복리를 얻었다. 그 다음에 경찰서 경보부, 그 다음에 상공회사 기사, 이 사람들이 복리 파편 여러 개를 입수했다.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서 낙랑태수장 복리를 100원, 그 다음에 낙랑대윤장이라는 복리를 100원 고가에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도나도 이제 조작을 해서 이제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죠. 돈 되니까. 이게 복리입니다. 이게 낙랑대윤장, 이게 낙랑태수장, 이렇게 이 진흙으로 된 거예요. 도장 꽉 찍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해프닝이 벌어지는 건데, 정인보 선생이 정무론이라는 조선사 연구라는 이분의 대작이 있습니다. 상하권으로 있는데 그 책에 저는 그 책에서 정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정인보 선생이 어떻게 평양지역만 70개나 나오냐 이거. 중국에요. 70개 한꺼번에 나온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복리가 70개가 한 곳에 좁은 구역에서 70개가 쏟아져 나왔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여기 딱 한 군데. 자, 보실까요? 복리란 뭐냐? 이 공문서를 주고받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복리를 찍은 곳은 발송한 곳이에요. 발송한 곳. 그러면 여기서 낙랑군의 복리가 나왔다는 거는 받은 겁니까? 찍은 겁니까?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낙랑군이라고 치면은 다른 데서 발송해서 온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위에가 자사예요. 자사. 네, 자사.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사의 것도 나와야 되고 또 다른 군에서 온 공문도 있겠죠? 그것도 나와야 돼요. 요동군이라든가 현동군이라. 하나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낙랑군이라는 복리가 찍혔다는 거는 거기는 낙랑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발송한 곳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 위에 상관이 누구냐면 유주자사예요. 유주가 지금 어디야? 베이징 지역이에요. 북경. 그럼 여기서 발송한 것이 낙랑군이라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주자사 복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와요. 단 한 개도. 그리고 요동군, 현도군 이런 데서 보낸 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단 한 개도 안 나와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렇게 쌩쌩한 형태로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을 수가 있느냐.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탁 풀리면 부셔져요. 예.
자, 보세요. 그리고 고가에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필체가 거의 동일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후한 시대에 광무제, 후한을 세운 게 광무제잖아요. 그때 복파장군 마원이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뭐라 그랬냐면 인장에 새긴 글씨가 서로 다르니 하나로 통합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글씨가 다 틀렸다는 얘기죠. 군마다. 근데 여기는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 솜씨예요. 그럼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정진보 선생은 신채호 선생처럼 대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국문학도 했어요. 그랬고 이들이 어떻게 조작했나를 잡아냈어요. 딱 걸린 거죠.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전한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뭐가 섰냐? 왕망이 신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신나라. 그때 모든 지명, 모든 관직을 싸그리 다 바꿔버렸어요. 개혁을 했어요. 이때 낙랑은 뭐로 바꿨냐? 낙선으로 바꿨고 태수는 뭐로 바꿨냐? 대윤으로 바꿨어요. 근데 제일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낙랑대윤이 나와요. 자,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보세요. 낙랑태수죠? 이건 맞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낙랑대윤이에요. 이게 낙랑대윤이죠. 이게 큰 대자 아니에요. 네. 낙랑대윤이에요. 그럼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없어요. 왜? 낙랑을 뭐로 바꿨다고요? 낙선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낙랑이 아니라 낙선대윤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정의보 선생님이 너무 똑소리 나게 찾아냈어요. 조작했다. 딱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잡아낸 게 뭐냐? 자, 현 중에 작은 현이 있고 큰 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면 소재지 보면 큰 면이 있고 작은 면. 이게 큰 면은 누가 다스리냐? 영이 다스렸어요. 영. 그 밑에는 승. 위가 두 명이에요. 두 명. 한 명이 아니고. 작은 현은 장이 다스렸고 그 밑에가 승이에요. 그리고 위가 한 명이에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이걸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수성이거든요. 수성장인. 성자죠? 뭐 빵. 이게 숫자인데 수성, 장 이렇게. 이것도 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눈치챘죠. 수성장인이구나. 그래서 이걸 세 개를 합하면은 수성장인이.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여러분 뭐라고 써 있냐면 수성자위 그리고 수성우위 이런 게 나온다고. 이거 위잖아요. 이거 위. 이거 여기 비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냐면 여기 수성장이라고 했죠. 장이라는 거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아요. 그럼 위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자위 위는 어디에서 써야 돼요? 영이 돼야 돼요. 영. 참 대단한 대학자예요. 대학자. 제가 존경스럽다니까. 정말 제가 연대대학원 나온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왜? 그분의 뒤를 이었으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수성장인이 되면 안 되죠. 수성영인이 돼야 돼요. 영. 누가 다스린다고요? 영이 다스리니까. 수성영인이 돼야 돼요. 어떻게 자위가 있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작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여기 뭐라 그러셨냐면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무식한 자가 조작을 한 것이다. 그대로 까버렸어요.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조작을 해. 좀 알고서 조작해야지.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복리, 평양에서 나온 복리 중에 동리장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자, 아까 뭐라 했어요? 장이라는 거는 작은 현에서 쓰는 거고, 영은, 큰 현은 영이에요. 근데 이게 한서 예문지에 뭐라냐? 동의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뭐예요? 큰 현이에요, 큰 현. 근데 여기는 복리에 뭐라고 써요? 동의는 장이래.
거짓말이죠. 한소하고 맞아야 될 거니요. 한소의 예문지에 뭐죠? 동의를 다스리는 건 영이단 말이에요. 영이면 큰 현인데 여기서 수집된 거는 뭐예요? 동의장이에요. 작은 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 했어요? 역사적 지식이 없는 자가 조작한 것이다. 이분이 또 깐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지적하셨냐면 영변에서 임해태수의 인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임해군은 어디 있느냐? 강소성에 있다. 강소성이 어디예요? 양자강이에요. 그러면은 임해군이 어디라고요? 영변이네. 야, 니네들 웃기지 마라. 영변이 왜 임해군이라고 주장 안 하냐? 거기도 주장해야지. 조롱하시는 거예요. 자식들. 어떻게 하나만 조작해? 이건 왜 얘기 안 하냐?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버린 거죠. 자, 점재현 신사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13년 이만희 류, 아주 지독한 놈이죠. 아주 쌔바트 같은 놈이에요. 조선 고족도보 제1호에 3개의 사진을 게재했어요. 2개의 사진에는 뭐라고 되냐? 빵빵빵빵빵 10점 반 땅빵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동경공과대학장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한매 사진에 여기에 글자를 첨가했어요. 년, 사, 월, 수 이렇게 4글자를 첨가해서 몇 년, 4월 이렇게 수 10점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근거해서 또 여기다 조작을 했어요. 첨가를 했어요. 6글자를 한, 장제, 원화, 2년, 4월, 무, 여기 점제. 아, 기똥차죠. 3단계에 걸쳐서 조작한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냐? 봐라! 용강군이 낙랑군의 점재현이다! 라고 세팅을 한 겁니다. 야, 요게 누구겠어요, 요거? 요게 세끼노예요, 세끼노. 이 새끼예요, 이 새끼. 네. 세끼노가 그런 거고, 요 이만희 씨하고 두 놈이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재현 신사비를 조작한 겁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정진보 선생이 낱낱이 해체 작업을 했습니다. 조선사 연구의 정무론이라는 글에서. 무슨 얘기냐? 2번째 행은 건승속 국회 빵빵빵인데 요거를 갖다가 이분은 어떻게 보느냐? 여기 빵빵빵을 오관요소로 보았고 여기는 사행에 빵빵 산군 덕배 배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요 대고 여기 산군 앞에 글자를 물어봤다. 이거 무산이다. 왜? 이건 무산이라는 게 뭐냐? 을미러산이다 지금. 요서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산이 을미러산입니다. 이게 뭐냐면 덕배 대숭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덕이 태산과 같고 태산. 요 대가 태산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숭산. 요게 숭산이거든요. 네. 숭산에 짝 한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거를 쭉 풀면 무슨 뜻이냐? 오한이 요소를 쳐들어오니 점제의 장, 위, 승 등이 군사를 모아서 구원해 물리쳐 몰아낸 후 고미러산을 지나는 길에 신사의 풍요를 빌었다라는 뜻으로 이분은 풀었어요. 자, 이걸 보세요. 이게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이만희 씨가 실은 거거든요. 요게 세끼노가 조작한 겁니다. 요 첫 번째 보세요. 요 글자 하나도 없죠? 요 글자 있죠? 첫 번째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다른 글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요. 여기다가 거의 왜냐면 공대 교수니까 이렇게 건판에다가 이렇게 조작이 되잖아요. 아주 기똥찬 겁니다. 여기 보세요. 3개의 사진 중에 동경공과대학과 한 것과 2개를 비교하면은 6행의 세 번째 글자 X와 7행의 세 번째 글자 출자가 서로 다르다. 요거
육행의 세 번째. 육행의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행. 요거네, 요거. 요 X. 요 글자. 요 글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것은 당시 식민사관이 거두로서 동경공과대에게 세키노가 사진기술을 동원하여 세계의 사진을 조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위당 선생이 정확하게 찍어낸 거예요. 참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자, 이분이 뭐라 하셨냐면, 자, 봐라 이거예요. 이 비에 걸린 연대가 원하 2년이다 이거야. 그러면 언제가 되냐? AD 85년이. 그러면 어때냐? 후한시대. 근데 삼국시대, 삼국사기를 보면은 고구려 본기에 평양에 있는 낙랑국을 대무신왕 20년, AD 37년에 멸망시켰다고 한다. 그럼 연대가 안 맞죠? 왜? 전혀 안 맞아요. 그 후에요. 그럼 실제로 점재현은 어디 있었느냐? 의무려산과 요하 사이에 있었다. 그리고 이 비석의 재질은 평안도에 있는 것과 틀리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걸 재질을 분석했어요. 없어요. 그 지역에는. 자, 화강암인데. 근데 여기는 뭐냐면 북한의 학자 김교정, 정강철이 여기에서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점자연 신사비의 돌을 분석한 결과 평안도 일대의 것과는 다르고 요하 지역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표했어요. 즉 요서 지역에 있는 비석을 뽑아다가 용강에다 갖다가 딱 꽂아놓고 이게 바로 점재현이다 라고 조작을 한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자, 1910년 일제 조선총독부가 고구려 고적조사 사업을 한대 낙랑군 유적조사 사업으로 개칭을 하고 평양 지역의 고분을 발굴해서 9호 구번에서 동종, 이 구리로 만든 종을 건졌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전한의 원제 때의 연호인 영광 3년 BC 41년 효문제의 효문무에 있던 종을 평양 지역의 전한의 강력에 속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문제, 효문제라고 써 있으니까 이 전한의 문제의 시호는 효문제이고 묘호는 우리가 묘호는 따로 정합니다. 태종묘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라 그랬어요? 효문묘라 그랬어요. 효문묘. 거짓말 하는 거죠. 들통이 난 거예요. 누구한테? 정인보 선생한테 딱 걸린 거죠. 태종묘예요. 태종묘. 이거를 효문묘라고 주장함으로써 거짓말을 한 게 뽀록이 나는 거죠. 자, 문제는 BC 157년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낙랑군이 무제 때 설치되는데 이게 언제냐? BC 108년이에요. 그럼 157년이면 49년 전에 세운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낙랑군이 없는데. 낙랑군이 설립되기 전이에요. 그리고 이 국군묘라는 거는 황제가 행차하지 않은 곳에는 안 세워요. 그래서 전국에 국군묘가 몇 개냐? 궁국이 103개예요. 그 중에 묘가 세워진, 사당이 세워진 건 68개예요. 근데 이 중에 낙랑군이 포함되어 있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온 적도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리고 폐지된 게 언제냐? BC 40년에 폐지됐어요. 그럼 보세요. BC 41년에 설치됐으면 1년 있다가 폐지됐네요.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느는 게 아니고 뽀록이 나는 거예요. 길면은 꼬리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정인보 선생님한테 딱 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황제가 쓰던 칠기가 무대기로 발견했어요. 자, 이게 왕감묘에서 나온 게 영평 12년이에요. AD 69년. 뭐라고 되냐면 촉군 서공. 촉군은 지금의 이제 사천성이죠. 여기서 공방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수집한 목재를 방사선 탄소 측정을 했더니 얼마가냐? AD
133년이에요. 그럼 칠기가 AD 69년에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안 맞잖아요, 연대가. 전혀 안 맞아요. 60년이나 뻥튀기가 되잖아요. 후대 거예요. 그리고 자, 정백동 8호분에서는 여기 남쪽 바다에서는 보배조개, 그리고 촉군 서공, 광안 군공, 성도 군공 이런 데서 제작된 칠기 세 군데에서 만들어진 거. 그 중에서 촉군하고 광안군 이 두 개는 황제가 쓰는 궁중에 쓰는 칠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칠기 중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승여라는 글자, 이 승여가 무슨 뜻이냐면 임금이 타는 수레예요. 이것이 새겨진 거는 황제가 쓰는 물품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요런데 이렇게 여기 칠기예요. 근데 중국에서 승여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을 보면은 중국의 애제 때 요건 촉군에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몽골에서도 나왔어요. 그건 노인룰라. 이거 흉노죠, 흉노. 흉노한테 준 거예요. 그 외에는 다 평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에서도 잘 안 나오는 게 어떻게 떼거지로 나옵니까? 이거 보세요. 다 평양이에요. 왜?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에 글자가 이거 후한 때입니다. 다 승여예요. 승여. 그런데 그 당시에 낙랑군 태수를 한번 보세요. 근데 낙랑군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최리라는 사람이 한번 볼까요? 있는지? 없잖아요. 낙랑군이 언제 멸망했느냐? 아까 저기 얘기했죠. 37년. 아까 보시면은 아까 보세요. 여기 대무신왕 20년 AD 37년에 멸망했어요. 이때 왕이 누구라고요? 최리예요. 최리.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낙랑태수예요. 요것도 낙랑태수고 요게 37년이면 이 사람이 계속했겠죠. 왕준이. 그럼 왕준이에요. 최리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낙랑국을 한번 보세요. 최리예요. 네, 이렇게. 전혀 안 맞잖아요. 전혀 안 맞아요. 이거 낙랑태수고예요. 이거 중국 학자가 찾아낸 거예요. 지네들 역사책에서. 전혀 안 맞아요. 이것도 보세요. 쭉. 그리고 여기 웃기는 게 이 당시에 낙랑이 멸망했고 대방은 지금 황해도에 뻗혀 있거든요. 이때 낙랑 대방국의 왕이 자기 딸 보가라는 사람을 백제의 책계왕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300년에 AD 300년에 고구려한테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313년에 낙랑군이 멸망을 당했대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낙랑군이라는 거는 군과 현이에요. 지금도 군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양주군, 예를 들어서 뭐 인제군. 그럼 인제군이 멸망당합니까? 멸망이라는 말은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은 폐지되는 거예요. 근데 낙랑군이 멸망당했대요. 이야, 참 이병두 박사도 아이디어가 참 기똥차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여기. 모형외한테 당한 거예요. 쑥 들어간 거예요. 편입된 거예요. 자, 보세요. 황제가 썼던 칠기 물품이 무려 몇 개요? 29개가 한꺼번에 중국의 장안성도 아닌데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낙랑군은 어떤 데냐? 귀양 가는 데다. 귀양 가는 데. 우리에게는 산수갑산이. 그런 데에서 29개 황제 쓰던 물품이 나왔다? 그럼 그 태수는 뭐 하는 태수예요? VIP.
VVIP인가? 이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돼요. 자, 그 다음, 화천이 나왔어요. 화천. 화천이라는 건 뭐냐면, 전한을 멸망시킨 왕망이, 신나라죠. 왕망이, 이때가 언제냐면 AD 14년이에요. AD 14년에서 멸망할 때가 23년이에요. 이때까지 썼던 화폐가 화천이라는 화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해진 연대가 나오죠. 얼마 불과, 이거 보세요. 한 9년? 딱 그 시대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절대 뭐 방사선 측정할 필요도 없어요. 딱 세팅돼서 나오니까. 그런데 이 당시가 이 왕망을 멸망시킨 게 누구냐? 광무제예요. 후한을 세운 광무제. 이때가 지금 그 멀리 있는 평양 지역의 낙랑군을 갖추고 버틸 수 있겠느냐? 못 버텨요. 왜 못 버티냐? 실크로드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관리를 파견해달라고 계속 그랬어요. 서역에. 안 파견했어요. 왜? 지금 자기 코가 대자라 빠졌는데, 왜? 그 안에 지금 반란한 세력들을 갖다 평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한 거예요. 그런데 평양까지 다스린다? 야, 참 대단한 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토성동 벽돌 무덤에서 대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벽돌이 수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정호동 5호분 왕강무덤에서 거왕이라는 칠기가 발견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재령군 부덕리에서는 빵빵 황조용이라는 명문이 새겨졌어요. 이건 뭐예요? 황제가 썼다는 거예요. 세용동금이 나왔다고. 그런데 이러한 물품들이 뭐 귀양 갈 정도로 아주 변방에 있는 낙랑태수가 썼다고요? 이야, 참 대단합니다. 이 대왕이라는 글자는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어떻게 황조가 나옵니까? 황조가. 이거 황제라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세형 동검이에요. 이건 중국에서 나오지도 않는 물품이에요. 오리지널 우리라는 얘기예요. 세형 동검. 동모라는 건 뭐냐면 창이에요, 창. 네. 이건 오리지널 고조선 거예요. 이런 거에 황조영이라고 나온다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평양을 고고학으로 아주 반죽을 해갖고 아주 쭈물럭쭈물럭한 거예요. 왜?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면 병신 내는 겁니다.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격파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잘 모르는,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소리 지른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고학을 지금도 딱 장악하고 마피아 조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니네들은 모르지롱 하고서 이제 이렇게 룰루랄라 아주 재밌게 지금까지 아주 즐겁게 잘 살아왔어요. 여기를 격파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냐? 중국에 정통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사 그리고 북방사 이거를 정통하게 하면은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에는 밑창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갖다 완전히 부셔버려요. 그러면 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도 이렇게 고고학 쪽에도 차단이 돼 있지만은 계속 공부를 하셔서 완벽하게 무너뜨려 버려야 우리 조국이 새로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끝까지 당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멍청하면 당하는 거에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굳혀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네들은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쳤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오시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포문을 열고 대포로도 쏘지만 아예 밑에 차강기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해방 후 이 많은 세월이 지나서 거의 우리가 35년 일제를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고학을 이용한 조작. 그래서 다음에도 또 다른 그 고고학 조작편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거의 완결판이에요. 그것까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